조회수가 안 나왔어요, 지금 이 콘텐츠가. 그럼 이거를 원형적 사고로 럭키비키하게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? 쉽지 않네요. 안녕하세요, 멘탈 탄탄입니다. 네. 아이브에 장원영 씨가 한 말이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. 네. 앞에 사람이 하려니 콜라를 다 사가가지고 너무 럭키하게 제가 새로 갓 나온 빵을 먹게 됐어요. 역시 행운이야 주는 나의 편이야. 화제가 돼가지고 네. 원형적 사고다 이렇게 나오고 기사도 좀 웃겨요.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로 한 달간 10층의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. 한 달 동안 17층 왔다 갔다 하면서 하체 단련을 할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럭키비키하네요. 약간 이게 기사화될 정도로 네. 뭐 이런 초긍정적인 사고를 진료실에서 보기보다는 반대인 경우가 많잖아요. 자책으로 많이 간다든지 비관적으로 왠지 나는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. 그래서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 예를 들어 스페인 여행을 가서 진짜 제가 오래전부터 가고 싶은 빵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먹고 싶은 그 빵이 바로 제 앞에서 사람이 다 사가서 못 먹었어요. 이렇게 되면 이제 분명히 이어지는 반응들이 아쉬워요, 짜증이 났다, 화가 났다, 힘들어서 힐링되려고 여행 갔는데 여기 와서도 운이 없구나, 되는 게 하나도 없다. 없구나. 예. 이러면서 또 자책하는 방향으로 맞아요. 좀 가기도 하고, 이런 사고는 진짜 초긍정적인 사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거든요. 이준호 선생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, 이 부분을? 약간 저는 낙관주의를 조금 조심하는 게 있는데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요. 현실을 있는 것들 일단 수용을 하잖아요. 일단은 지금 바로 있는 빵이 없다라는 걸 일단 그 상황은 받아들이니까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고 거기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맥락을 좀 바꾼 거죠. 맥락이 뭐 난 운이 없는데도 이런 게 생겼다 이런 게 아니고 난 럭키한 사람인데 난 럭키한 사람이니까 갓 나온 빵도 먹을 수 있는 행운이 생겼구나. 이게 약간은 저는 계속 생각을 하는 생각의 패턴이 있는데 이거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나는 뭔가 운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좀 근간에 사실 있어서 나온 거라면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나는 따끈따끈한 빵을 먹어서 럭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란 사람은 럭키한 사람일 거야 라는 핵심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. 그 상황에서 또 그런 걸 바라볼 수 있다는 거네요. 그렇죠? 네. 예를 들어서 핵심 믿음이 중요한 게 대인관계, 사회 불안, 사람들이랑 있을 때 좀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왠지 나는 뭐 외적으로나 뭔가 심적으로 뭔가 못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쵸. 지나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웃어도 왠지 맞아요.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맞아. 반대로 내가 뭐 크게 뭐 문제가 없고 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지나간 사람이 뭐 웃든 아니면 뭐 내 앞에서 욕을 하든 해도 저 사람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생각이나 나의 이미지가 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장원 씨가 만약 이게 정말 내 핵심 믿음으로 있는 거라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어쨌든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, 사실 핵심 믿음이라는 단어가 인지행동 이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. 인지행동 치료 이론에서. 인지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실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필터로 이거를 바라보고 그거에 따라서 감정이나 어떤 반응, 행동이 좀 나타나잖아요, 결과로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필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 믿음이고, 원영 씨가 이런 인지행동 치료 이론에서 봤을 때는 이 상황을 되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요. 내가 스페인까지 왔는데 원하던 빵이 떨어졌다. 따끈따끈한 빵이 나왔다. 그래서 그거를 내가 먹었다. 근데 사실 갓 나온 빵을 먹는 거는 흔치 않죠. 또 생각해보면 굳이 정신승리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앞 사람이 먹은 빵은 식은 빵이죠. 누구는 이거를 행운이라고 느끼지 않는데 본인은 이거를 행운, 행복으로 생각을 하니까 럭키함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. 저도 들으면서 느낀 게 약간 유연한 것 같긴 해요. 같은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좀 좋게 보려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할 때 좀 유연하게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가자마자 빨리 바로 빵을 먹는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딱 경직되어 있으면은 그게 안 됐을 때 좌절을 할 텐데 약간 유연하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네? 그럼 여기서 뭐가 좋을까? 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유연성이 있는 거고,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사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. 맞아요. 결국은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당연히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그것들을 바로 좀 수용하고 이거를 좀 어떻게 해볼까 바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자세가 유연한 것 같아요. 오랜 시간 뭐 우울이라던가 불안장애 뭐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아도 생각이 저절로 부정적으로 가잖아요. 그렇죠. 우린 그걸 자동사고라고 하는데, 어떤 상황에 놓이면 내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새도 없이 그냥 그 생각이
딱 떠올라서 이게 그냥 진실인 것처럼 그냥 그렇죠. 믿게 만드는 거죠. 뭐 친구 답장이 늦으면 내가 싫은가? 친구 표정이 밝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? 뭐 약간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게 자동사고죠, 사실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이런 원형적 사고가 유행하는 게 좀 좋은 게 보면 아시겠지만 다들 이게 화제가 되는 게 러블리하고 긍정적이고 듣는 사람도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지만 기분 좋아지는 저렇게 생각하고 살면 기분 좋겠다를 된단 말이죠. 네네.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필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한 번쯤은 자동사고 그냥 무조건 믿지 말고 뭐 원형사고의 필터로 한 번씩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자꾸 또 그렇게 된다면 이게 또 어느 순간은 내 필터가 좀 바뀌어서 이대로 또 패턴화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내가 은연중에 저절로 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네. 그거를 조금 갈아 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, 사실은.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는 그쵸. 내가 이게 보고 있던 게 렌즈구나라는 걸 사실 알 수도 있고 맞아요. 저희도 그런 부정적 인지가 심한 경우에는 일단 이게 렌즈가 있을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형적 사고의 렌즈로 한번 바꿔본다든지 그쵸. 이렇게 하면서 좀 유연성이 좀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너무 힘든 상황들도 원형적 사고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또 아주 건강하다고 볼 수 없죠. 저는 근데 뭐 그런 시도는 당연히 좋은 것 같고요. 대신 포인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? 일단은 현실을 왜곡하면 안 돼요. 왜곡해서 하는 건 원형적 사고가 아니다. 네, 현실을 일단 받아들이고 거기서 뭔가 긍정적인 걸 발견하는 거지 현실이 뭔가 너무 부정적이고 안 좋은데 그러니까 현실을 왜곡해서 안 일어났다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네요. 먹고 싶긴 했는데 아마 그렇게 먹고 싶진 않았어. 약간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왜곡을 하는 거네. 사실 먹고 싶었지만 이렇게 사실 자기 마음을 부정하는, 감정을 부정하는 것은 별로 안 좋진 않네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은 잔혹한 낙관주의라는 게 그건 있어요. 뭐예요? 장난감. 당신 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맹점이 우리의 삶에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조절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까지 막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잘 안 됐을 때 막 자책을 막 많이 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잔혹한 낙관주의에서처럼 너무 지나치게 이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의 그 예시로 나온 원형적 사고 정도가 딱 좋다. 조회수가 안 나왔어요, 지금 이 콘텐츠가. 그럼 이거를 원형적 사고로 럭키비키하게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? 쉽지 않네요. 사람들이 아직 발견을 못했나 보다. 거기에 럭키비키가 안 어울리잖아요. 사람들이 뭘 발견을 못해요? 알고리즘 못하고. 이렇게 좋은 걸 발견을 못했구나.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긍정사고를 너무 많이 하면은 약간 피드백까지도 무시할 수 있어요. 그런 게. 분명히 이유들이 있잖아요. 안 됐을 때는 이걸 보완할까 저걸 보완할까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좋은 것만 자꾸 가다 보면 오히려 발전이 없을 수도 그러겠죠. 있긴 하죠. 너무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부정적을 좀 회피하는 무시할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저도 이게 조회수가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또 이주영 쌤이랑 저랑 서로 상의 안 했는데 둘 다 원형적 사고를 준비해서 한 거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. 이게 조회수가 안 나와도 이주영 쌤과 제가 생각이 좀 비슷하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더 좀 재밌었고 반가웠으니까 럭키비키 하잖아. 이렇게 하면 좀 위안이 될까 싶긴 한데. 저는 약간 뭐 이렇게 조회수 안 나오더라도 본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거 다 의미 있지 않았을까? 이게 뭐 100만을 봐야 의미가 있고 뭐 10만을 봐야 의미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. 100만을 보면 의미가 있긴 하죠. 다른 그럼 의미가 진짜 그걸 럭키비키죠. 진짜 럭키비키죠. 영상이 많은 분들이 보셔서 저희도 럭키비키 했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조회수가 안 나오면 구독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럭키비키하게 정말 진짜. 해석할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. 약간 이건 정말 이건 그 뭐지 자중지능이 아니고 그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. 집단지성이 필요해요. 만약에 조회수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거를 럭키비키하게 좀 넘길 수 있는지 수용할 수 있는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가 뭐-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